안녕하세요. 오늘도 가꾸를 8일치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짜잔! 제가 전전인가 그 전인가? 아무튼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스미코쿠라시 구입했었다고 보여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 찍으면서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다가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먼지가 좀 쌓일까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아직 뜯지도 않고 그냥 확인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뜯어봅니다. 얘가 스미코쿠라시 중에 새우튀김이라는 애거든요. 어디에서는 또 새우튀김 꼬리? 뭐 그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 뒤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리본 디테일.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빵실빵실한데 약간 콩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런 이제 주머니 친구들 같이 이제 붙어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일본어가 적혀 있는 이제 스미코쿠라시 캐릭터이겠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달려 있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 뜯진 않고 요거를 뜯어볼게요.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꽂아주는 건데 저도 꽂는 거는 처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꽂아줬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한 세트예요. 귀여워. 제가 마이멜로디를 좋아하긴 하는데 인형률은 좀 잘 안 사는 편이거든요. 둘 곳도 없고 먼지만 쌓일 것 같아서. 근데 얘는 너무 귀여워서 오밀조밀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기모노 입고 있는 이 컨셉이 여기 온천인지 수영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세트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버블공 같은 게 여기 들어있으면 더 귀여울 것 같기도 해요. 이것만 산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한 캐릭터에 꽂힌 거여가지고 그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든 컨셉을 좀 사본 건데 우선 얘는 배지예요. 오핀이 하나 뒤에 달려있고 이렇게 귀여워요. 되게 뽕실뽕실. 진짜 귀엽죠? 약간 이 부분이 그 새우튀김 그 꼬리 부분이거든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제가 새우튀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새우 요리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귀엽다. 얘는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판매처가 아마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나눠서 구입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꽃 모양 느낌으로 나와 있는 앤데 얘는 잡초 요정이래요. 이렇게 키링이고 그리고 여기 손가락의 디테일이 얘가 꽃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정이라고 여기 날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귀여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되나? 가방에 달까 싶어서 사놨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봉지째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약간 외계인 컨셉으로 나오는데 그 잡초 요정보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취향이에요. 얼굴 생김새는 잡초 요정이 좀 더 귀엽긴 했는데 이렇게 디테일들이 되게 이런 머리 이렇게 뿔 달린 것도 귀엽고 이런 거 타고 있는 것도 귀엽고 밑에가 같은 라인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달아주는 건데 줄줄이 달 수 있게끔 여기에도 고리가 하나 달려있고 디테일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본템인데 지금 이제 계절하고는 안 맞긴 하지만 얘네는 그 할로윈 컨셉으로 나온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두 개를 사봤어요. 스미코쿠라시가 캐릭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를 기본으로 사고 싶었어요. 근데 알아보다가 요 할로윈 컨셉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얘가 탈의가 됩니다. 짜라라. 그래서 이게 기본템만 사는 것보다 얘가 탈의가 되니까 이 할로윈 컨셉으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요걸로 구입을 한 거고요. 근데 얘가 또 할로윈 컨셉이 이렇게 한 명만 있으면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이제 찾아보다가 얘를 같이 구입을 한 거고요. 얘도 타리가 돼요. 너무 귀여워. 짜자잔. 비슷하게 생겼죠? 너무 귀여워. 얘는 이지후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지후라이가 뭐지? 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약간 생선튀김?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템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할로윈 때는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도 이제 좀 타리가 되면은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얘는 안타깝게도 여기 박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그냥 요대로 이렇게 새우튀김 꼬리가 이렇게 2마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꽂히면 몰아서 사는 편이어가지고 자동차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한 거 골랐어요. 특히 여기 앞부분이 귀엽더라고요. 얘가 얼굴도 있고 이렇게 335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번호판이 335고 이렇게 뒤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운전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니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여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딱 한 마리밖에 못 타요. 아쉬운 거는 그건데 이 친구도 태울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도. 이게 오 신기해. 딱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손 위치가. 이렇게 찰떡 같다니? 이것도 해볼까? 얘는 손이 벌러져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디테일이 손 디테일이 얘는 활짝 펴고 있네. 얘는 모아져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할로윈 컨셉이다 보니까 좀 놀래키는 포즈인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이런 옷도 팔아요. 근데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얘 말고도 또 있었는데 걔는 품절이고 그나마 요거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얘도 이제 새우튀김 컨셉으로 나온 애거든요. 제가 새우튀김 애한테 새우튀김 컨셉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얘가 새우튀김인데. 근데 여기 토마토 가방이 달려있어요. 이 디테일 때문에 제가 산 거예요. 진짜 귀엽죠? 앞에는 오픈을 할 순 없고 약간 씌워야 될 것 같고 한번 입혀볼까요? 이렇게 입혔어요. 너무 귀여워. 아쉬운 거는 이 가방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여기 붙었으면은 좀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조그만한 디테일이 좀 아쉽고요. 새우튀김한테 새우튀김 옷을 입히니까 그 뭔가 이질감은 없는데 약간 튀김옷 한 번 더 입힌 새우튀김 같다랄까? 너무 귀엽죠? 아무튼 이거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3마리 넣어봤고요. 아까 이지후라이라고 했는데 아지후라이더라고요. 아지후라이. 아무튼 너무 귀여워요. 오늘 여기다가 넣고 옥구를 해볼까봐요. 전에 어디까지 했었지? 여기까지 했고 앞에 부분들은 일기를 다 채워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혼자서 이제 다꾸를 해서 일기까지 이렇게 써줬고요. 7월 표지까지 해둔 상태여서 이렇게 이제 여기 꾸며주면 돼요. 유리님 스티커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전에 쓰다가 이제 피스가 많이 남아가지고 얘랑 같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자리 차지가 조금 돼가지고 양면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가 스티커 하나 붙이고 끝일 것 같거든요. 모조지랑 메모지 꺼내왔는데 칠을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네모난 스티커인데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서 붙이는 게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가위로 잘라볼게요. 자르니까 더 귀엽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붙여볼까 봐요. 그리고 여기에 마테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마테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걸로 한번 붙여볼까 봐요.
뭔가 그림 위로 붙이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얘를 먼저 붙여주고 시작을 할 거고, 여기 조금만 살짝 다듬을게요. 옆에도 붙여줄게요. 여기 아래에도 조금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작은 마트에 가지고 왔는데 요거 붙여줄게요. 그리고 요것도 큼직한 거는 어느 정도 붙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걸로 배치를 해볼까 봐요. 이것도 붙이려고 가지고 왔는데 붙일 자리가 있으려나? 이거는 원래 칼선 없는데 제가 칼집을 냈거든요? 근데 힘을 너무 많이 줬나봐요. 뒤에까지 잘려있어요.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칼집을 살짝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편하거든요? 이건 제가 너무 힘을 줬고 원래 이런 식으로 잘려야 돼요. 이렇게. 뒤에는 안 잘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쓰기 편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거의 얼추 됐고 여기만 좀 더 꾸미면 될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잘라서 써볼게요. 아까우니까. 네모로 잘라야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줬고, 이제 이 포스트잇도 써주면 예쁠 것 같아요. 클로버 컨셉이어가지고 어울릴 것 같아요. 위치가 애매하네. 우선 킵해두고 여기서 요일 하나 붙여볼게요. 이렇게 애매한 공간은 요일 마테가 딱이더라고요. 옆부분을 좀 다듬고, 원래 여기 붙일까 했는데 얘를 가려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애매해서 그냥 왼쪽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전에 쓰다가 남은 조각이 있어서 이거 같이 써줄까 봐요. 날짜 표시할 거 붙여줘야 돼서 얘 가지고 왔어요. 사과 주스 팩. 이게 이 공간에 딱일 것 같아. 지금 거의 꾸며준 상태거든요. 좀 더 뽀짝이를 붙여줘야 돼서 요거 러브띵스. 여기 클로버랑 데코템들이 좀 있어서 그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날짜 부분에 숫자 스티커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닦고 완성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닦고 해볼게요. 두 번째 스티커는 인더벨 달링 스티커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틀치 닦구를 요거 하나로 꾸며줄 예정이에요. 진짜 닦구 편하게 하려면 요런 모조지 스티커를 이렇게 한 번 붙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배치 안 해도 되고 그냥 스티커 막 붙여도 꾸민 티가 나가지고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저번에는 말이 많이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한참 떠들었더니 영상이 생각보다 좀 더 길게 나와가지고 편집하는데 되게 애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할 때는 지금 그 적정선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감이 안 오니까 투명 이영지에다가 붙여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게요. 왠지 얘는 별이 이렇게 있어서 얘랑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주변에 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오른쪽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얘랑 너무 어울리는 게 이 주먹밥이랑 그다음에 이 친구가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위치들이 조금 애매해서 봐가면서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그대로 사용을 할까 봐요. 이렇게 이게 좀 부푸니까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반듯하게 붙여주려면 이것도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붙일게요. 닦고 끝났어요. 얘가 주먹밥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먹밥 친구도 써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초밥이랑 같이 붙어있는 애인데 제가 반으로 잘라줬어요. 우선 얘는 무조건 여기라서 붙여줄게요. 지금 촬영을 하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저는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거든요. 광고 전화도 많이 오고 막 이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휴대폰 번호로 오고 받아볼까 하고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계속 울리면 안 되니까 받아봤는데 갑자기 땡땡땡 누구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머니 여기 어딘데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뭔가 이름을 말하거나 막 어디 명칭을 얘기할 때 제가 잘 못 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어디시라고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태권도장인데요. 누구누구 어머니 아니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이러고 하고 나서 제가 그냥 그러고 끊어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는 게 좀 그랬던 건가 봐요, 방금. 그래서 저 미혼입니다. 이랬어요. 갑자기 왜 그 미혼이라는 얘기를 왜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미혼인데요? 그러고 이제 통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대사를 친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었어요. 받치고 해야겠다. 조카가 있으니까 이제 조카 갓난아기 때부터 언니를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언니가 이제 한국 올 때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니가 친구 만나려고 이제 저는 일하고 있고 조카를 데리고 이제 친구를 만났다가 일찍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애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해가지고 조카 안고 버스 타고 집으로 막 간 적도 있고 그때 막 애엄마냐고 그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조카 데리고 이제 나갔다 오면은 은근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화는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가? 어릴 때보다? 어릴 때 듣는 거는 그냥 웃어 넘겼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웃어지지가 않나 봐요. 이것도 붙이면 귀여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테두리를 잘라볼게요. 칼선이 들어있는데 여백이 조금 넓어가지고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둘인데 첫째 조카가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아니까 제 직업이 유튜버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어린 조카는 유튜브면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들 만나거나 어쩌다가 이제 장난감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제 얘기가 나오나 봐요. 제가 조카들한테 장난감을 좀 많이 사준 적이 있어서. 이것도 붙일게요. 근데 이제 이모 뭐하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이모가 유튜버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듣고 내 직업이 유튜버는 아니고 유튜브는 취미인데 그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위치상 이렇게 한가운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림들이. 그래서 얘도 붙여줄게요. 조카들이랑 그런 요런 웃긴 스토리들이 은근 많아요. 그런 추억들이. 1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언니만 먼저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올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갔어요. 그전에는 뭐 3달? 2달? 4달? 뭐 그렇게 길게 있을 때도 있고. 독일에 사는데 독일은 직장이 한 달을 휴가를 쓸 수가 있대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1, 2주잖아요. 기본이 일주일. 주말 끼고. 이것도 칼선 없는 모조지인데 칼선을 좀 내줄게요. 그리고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나면 회사에서 너 왜 이렇게 일 많이 하냐고 들어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 52시간 시행한 지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대충 칼집을 내줬고, 지금 직장은 아닌데 전 직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휴가 일주일 가는 것도, 그러니까 가는 건 가는 건데 편히 쉬지를 못했어요. 업무상.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진짜 되게 전화기 끄고 싶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날이었는데 친구를 만나서 기차를 타는 건데 그 친구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10년 만에 만났나? 그때? 초등학교 친구인데 아마 그 당시에 10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만났는데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났는데 인사만 하고 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회사에. 그래가지고 제가 꼭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차를 타는 그 순간, 타고 출발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전화통화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업무 처리를. 너무하지 않아요? 휴가 간 사람한테? 형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좀 길게 휴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좀 더 근무를 해가지고 그거를 누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적한 게 이제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이라는 휴가를 만들어서 휴가를 갈 수가 있대요.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휴가 가 있는 사람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좀 부도덕한 회사들이 은근 많은데, 제가 다녔던 회사도 그 중에 하나였고, 휴가 가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내가 휴가 가 있는 동안 대타를 어느 정도 구하거나 막 그래야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일 처리가 밀리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대요. 그냥 이제 전화를 해서 업무 처리가 이제 늦어진다.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근데 일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 대신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 휴가 갔어. 휴가 갔다 오면은 그때 이제 될 거야. 이렇게 된대요.
그때 갔다 와서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올 스톱을 한대요. 그냥 그대로. 근데 아무도 불만이 없고 그대로 그냥 휴가 간 건 이렇게 지켜주나 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형부 친구들도 매번 신기해한대요. 어떻게 매번 1년에 한 달씩 있다 가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달아 있으니까 좀 복잡해서 떼줄게요. 그리고 복지도 되게 좋고 거기는 일만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진짜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거든요. 교통사고라는 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휴가를 갑작스럽게 쓰게 되는 건데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일했잖아요. 골절이 돼가지고 깁스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깁스 한 상태에서 몇 달 동안 택시 타고 출근해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어 터진 라면 먹은 것도 그 회사 다니면서 처음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분식을 먹기로 한 거예요. 회사 식당에서 말고. 그래서 저는 라면을 먹으려고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급한 일이다. 이거 좀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뛰쳐갔는데 이제 그 전화하신 분이 와야지 할 수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계속 기다려도 안 오셔가지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 처리 끝내고 부랴부랴 이제 분식집에 갔는데 애들은 이제 거의 식사를 끝냈고 저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그 불은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조금 울컥했거든요. 뭔가 서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은 라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참았는데 울진 않고 참았는데 진짜 그래도 거기를 그렇게 꿋꿋이 7년을 넘게 다녔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고 진상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회사 내에서. 나의 실수가 아님에도 욕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런 걸로도 욕을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처세술이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은 못하는데 잘 보이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은 못하는데 말발만 되게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다니는 회사구나. 정작 일 잘하시는 분들은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남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도 이제 연차가 쌓이고 그런 진상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기가 저도 모르게 세진 거예요. 처음 입사하고 1년째에서는 말도 되게 조심스럽고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막 엄청 그랬었거든요. 2년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연차가 그때 7년이 되니까 기가 엄청 세져가지고 이제 윗선에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 이거는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같은 일을 왜 2번을 더 하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가가지고 지시한 분한테 가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지? 이런 거는 이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듣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이유를 원하시면 그럼 요렇게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얘를 편안하게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래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작업이 이제 결제 받으러 갈 때 만드는 그 자료랑 그분이 요청하는 그 표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편하게 보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왜 똑같은 일을 2번을 하지?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마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감 내에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리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지나면은 일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돈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은 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쁠 때 빨리 최소한 능률을 높이 해서 그 안에 끝내야 되는데 같은 업무를 2번 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계속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발끈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아니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왜냐면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똑같은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대표로 가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드렸는데 애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얘들아 어쩔 수 없다 그냥 해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설득해가지고 해서 드렸어요. 전부 다. 근데 그거를 왜 지시했는지 알아요? 그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자기가 업무가 결제를 하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최종 결제는 부장님이 하셨지만 중간 단계자가 있어서 그걸 과장님이 하셨고 과장님이 컨펌한 다음에 이제 오케이 되면은 이제 부장님한테 넘어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물론 결제도 저희가 받지만 그러니까 확인 작업을 한 번 더 했었다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를 남 탓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유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 업무가 몇 달 안 하고 사라졌어요. 본인도 깨달은 거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그리고 제가 그 과장님 때문에 되게 많이 울면서 집에 간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 회사에. 그래가지고 매번 술을 드실 때마다 저를 찾았거든요. 그 과장님이 남자분이었는데 술을 드시고 나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면전에다 대고 저한테 막 디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일을 잘하는 건 아는데 너는 처세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일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처럼 부장님이고 뭐 누구고 윗선한테 좀 일하는 티를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런 게 부족해서 너는 2%가 부족해.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세술 부족하다고 해서 일만 한다고 해가지고 일 잘하지만 처세술이 부족해서 너는 그러면 안 되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를 1시간 넘게 붙잡고 술 주정을 저한테 막 하신 거예요. 자기처럼 굳이 일이 없는데도 일하러 간다고 막 티를 내가지고 막 해야 된다. 저희가 회사가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무차 간다고 뻥치고 거기 가가지고 그 일은 안 하고 그분이 막 빵 사가지고 거기서 빵 먹고 막 놀고 담배 피고 막 그러셨대요. 거기서 일하는 이제 동료가 얘기를 해주길. 근데 저희 막 부장님한테는 자기 일 때문에 일하러 간다 막 이렇게 뻥쳐가지고 일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회사 생활 하려면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도 진짜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남들 있는 앞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그 처세술에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막 저한테 막 알려주시는데 그 주변에 분들이 말리지를 못하고 저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막 저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막 쳐다보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진짜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어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일을 배우신 분이거든요. 일을 몰라서. 제가 막 가르치면서 했어요. 그분을. 과장을 내가 가르쳐. 일개 사원이. 그래서 더 저한테 갈군 게 아닐까요? 그분보다 제가 일을 더 잘해서. 근데 제가 업무상 타부서 부서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약간 직군? 아무튼 뭐 그런 업무? 그런 거였는데 제가 맡아 있는 부서가 좀 많다 보니까 부장님도 모셔야 되는 부장님도 되게 많았어요. 업무적으로. 그 부장님 같이 일하시는 부장님은
그분보다 저를 더 전적으로 믿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문제 해결해드리고 뭐 업무 처리해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거의 7년을 다니니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 이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업무들 저한테 다 물어보시고, 왜냐면 그걸 토대로 새로운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였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더 뭐라 하지 않았을까?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찾고 믿고 저한테 이제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뭐랄까? 위기감이 들었달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사내 규정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업무적으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규정도 제가 그 인사팀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랑 이제 인사팀이랑 그리고 과장님이랑. 근데 이제 제가 거의 인사팀과 주도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저를 빼시더라고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 모시고 하는 그런 회의나 그런 발표, 프리젠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업무에 참여했다는 게 쏙 빠지고 그분이 제가 한 업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인사팀이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일은 제가 다 했는데 그분이 회의에서마저도 이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분위기가 흐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저의 그런 업무 실적을 그분이 뺏어갔다고 보면 돼요. 아마 여러분도 직장 생활 다니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진짜 억울한 일도 많고.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초반에 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야근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제 시간에 퇴근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충동적으로 일할 필요는 없다.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은 두루두루 잘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일을 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 사람이 너무 만만하게 보이면 그냥 쭉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정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퇴근을 못할 만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야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 진짜 바쁜 일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오히려 더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맨날 야근하다가 일찍 퇴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퇴근한다고 뭐라 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그런 시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맨날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퇴근을 정시에 보내주려고 윗선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마테를 좀 두를까 봐요. 그냥 맨날 야근하는 사람들은 눈치 때문에 이제 처음에 퇴근을 못 하잖아요. 정시 때도. 그러면은 맨날 눈치 보면서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눈치 때문에 퇴근을 늦게 하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바쁘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맨날 야근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업무적으로 진짜 일 처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일을 못 끝낸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일을. 정해져 있는 일이 그냥 업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 처리가 못해서 늦어져서 야근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야근을 하면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실무자들은 알잖아요. 일 처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처세술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해. 뭔가 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기서 이거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이 계시다면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시에 퇴근을 하시고,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 처리할 때 저의 잘못이 아닌데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당하게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쌓여서 내 잘못으로 대해서 저의 인사고과에도 안 좋고 업무 처리할 때도 개선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어쩌다 보니까 사설이 길어졌는데 편집이 두렵네. 요 일도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닫고도 끝냈고요. 다음 페이지 꾸며볼게요. 여기가 이제 붕 떠서 집게를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써줄 거는 김인수 작가님 스티커를 써보려고요. 메이드 컨셉은 이쪽, 아픈 컨셉은 이쪽. 스티커 고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아파가지고 아픈 스티커 써주려고 꺼내왔어요. 얘가 워낙 커가지고 공간 차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래쪽 위주로 좀 해주면 여기가 공간이 생길 것 같고 핑크 머리라 이 둘 중에 골라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그거는 머리 차이가 이 친구랑 너무 달라가지고 한쪽만 너무 거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메모지는 요거 위치는 요렇게가 예쁘긴 한데 일기 쓸 공간이 애매해져서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얘는 메모지 레이어드 할까 싶었는데 요게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같이 써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다 써줄 필요가 없어서 보이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써줄게요. 마테가 요런 마테는 없어서 마테 형식으로 써주려고 이렇게 잘랐고요. 이거는 풀칠을 좀 해서 붙일게요. 그리고 얘는 풀테이프 활용해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라줄게요. 글씨 쓸 공간을 좀 더 마련하기 위해서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가위로 좀 잘라줬고 붙여볼게요. 불투명인 줄 알았는데 투명이었어요. 여기 그림이 너무 비쳐서 얘는 화이트로 조금 지워줄게요. 재질이 좀 독특해요. 뭔가 고무 재질 느낌도 나고 그 일반 코팅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도 붙여볼게요. 전 가운데 붕 뜨는 게 싫어가지고 가운데 부분도 풀테이프 해주거든요. 나중에 부풀었을 때 엉성하게 벙덩벙덩거리는 그 느낌이 싫어서 이렇게 덜 뜨게 붙여줘요. 딱이다.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저 꾸며볼게요. 날짜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 위치 한 번만 다시 조정할게요. 그리고 요일 붙여볼게요. 너무 네모가 붙어있는 것 같아서 라인으로 잘라줄까봐요. 모양대로 잘라줬고 위치를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붙여줬어요. 또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졌는데 아까 전에 그 외국 회사 부럽다고 얘기하다가 삼척보로 빠져가지고 전 회사 억울했던 게 생각나서 또 주저리 했는데 원래 조카들하고 재미있었던 일화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작년에 조카가 둘인데 한 명은 남자이고 한 명은 여자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애들이 장난감이 별로 없잖아요. 외국에 사니까.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서프라이즈로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카들이 오기 전에 제가 제 장난감을 산 게 먼저 와버린 거예요. 산리오랑 리틀미미 인형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 산리오 컨셉으로 나온 인형이 있어요. 근데 애들 선물 주문한 것보다 먼저 와버려가지고 근데 또 그게 박스가 엄청 큰 게 와. 이제 조카들이 자기들 선물인 줄 알고 한껏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오픈하는 내내 조카들이 따다다다 와가지고 그 박스 언박싱 하는 거를 막 쳐다보면서 이제 막 설레하는데 제가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인형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그 여자아이 둘째 조카가 너무 신나가지고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미안하다. 이모가 철이 없어서. 이거는 이모가 이모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가지고 놀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 가지고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모가 가지고 놀려고 한 게 아니라, 예쁘게 잘 놔두려고, 보관하려고 이모가 산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조카가, 이모, 그런데 이거 어디다가 두려고? 이모 방에 놔둘 데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이 제가 이미 만석이어가지고 진짜 둘 곳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둘째 조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빵 터져가지고 한참을 진짜 혼자서 꺼이꺼이 하면서 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수함에서 오는 그 물음이 너무 의도치 않은 팩트 폭격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너무 웃겼던. 근데 저희 조카들이 되게 착해가지고 손대면 안 돼 하면은 진짜 손 안 대고 조심히 놀아야 된다고 하면은 진짜 조심히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빌려줘도 잘 가지고 놀아요. 이제 그 장난감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일화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웃겨요. 이제 제가 애들한테 뭘 사줄지를 말을 안 하고 이제 서프라이즈로 이제 선물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제 둘째 조카 거가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호텔 컨셉으로 되어 있는 그 리틀미미 인형 세트랑 그 다음에 의류들이 많은 옷을 막 갈아입힐 수 있는 리틀미미랑 해가지고 두 개를 사서 그거를 이제 같이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 조카가 그 다음에 장난감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첫째 조카는 제가 실수로 장난감 뭐 사줄 건지
그거를 봐버려가지고 한껏 이제 기대에 벅차가지고 이제 자기 거를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첫째 조카는 원하는 게 그 블레이드 X? 팽이 돌리는 그거를 되게 가지고 싶어 해서 제가 그거 세트랑 그리고 팽이를 추가로 더 사가지고 둘이 같이 계속 놀 수 있게끔 두 개씩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면서 농담식으로 이모 너네들 선물 사주느라고 거지됐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더 이상 선물 못 사주는데 괜찮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는 고맙다고 이모 좋다고 최고라고 뭐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도 막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심히 그렇게 흘렀는데 나중에 이제 조카들이 시댁에서 이제 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감도 바리바리 계속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놀았는데 팽이를 막 하면서 가지고 노니까 할아버지님이 물어봤대요. 와, 멋있는 장난감이라고. 누가 사줬냐고. 그러면서 이제 첫째 조카가 자랑을 하면서 이모가 사줬다고.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안 좋은 소식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모가 우리 장난감 사주느라고 거지가 됐다고. 엄청 심각하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들 때문에 이모가 거지가 됐다고. 저는 그냥 농담식으로 흘려서 한 건데 어린 조카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아, 너무 웃겨.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아, 이모가 거지가 됐다고, 큰일이라고. 그거를 진짜 심각하게 막 얘기한 그 저의 조카가 너무 귀엽고. 아, 이제는 애들은 그런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 가족들 다 빵 터졌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제 방에 지갑을 놔뒀는데 우연히 이제 조카가 그 지갑 안을 본 거예요. 지폐가 꽤 좀 있었어요. 이모 왜 거짓말했냐고. 아니 이모 지갑에 돈 많은데 왜 거짓말했냐고. 아 진짜 웃겨.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이모 거지 됐을까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선물은 받아서 너무 기쁜데 이모가 거지가 됐다니. 근데 선물은 너무 좋고 근데 거지 된 이모는 너무 안쓰럽고.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웃기고 너무 귀여워. 여기는 이걸로 해줄까 봐요. 그 당시에는 둘 다 유치원생이어서 씀씀이가 남아있어서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원래는 더 어렸을 때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놀아주고 막 했었어도 밥 차려주고 했었어도 저희 집에 있는 게 심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왔을 때는 이모가 최고라고 맨날 이모랑 놀고 싶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일을 나가니까 이제 주말밖에 놀 수가 없으니까 맨날 저 오기를 막 기다리고 주말 되면은 할아버지 댁 가기 싫고 이모랑 같이 자고 싶다고 맨날 둘 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이제서야 내가 내 통장을 바친 그 세월이 보상받는 느낌? 여기도 이제 꾸며줬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금방금방 꾸며지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꾸며볼게요. 그 다음에 꾸며줄 페이지는 양면으로 꾸며줄 건데요. 이번에도 김윤수 작가님 스티커 가지고 왔어요. 친구 만난 날인데 관련 스티커 찾다가 딱 인원수 맞는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사용을 해주려고요. 이렇게 조각 스티커가 나와 있고 그리고 얘는 잘라 쓰는 프리코마인데 제가 칼선을 미리 내놨거든요. 요거 같이 써볼게요. 치는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모조지 메모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요 아래쪽은 고민이긴 해요. 얘를 해줄지 얘를 해줄지. 우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거를 붙여줄 예정이라서 여기가 가장 붙이기 편할 것 같거든요.
여기가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고정이 되는 애들은 먼저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문어 소세지를 가려줄게요. 엄청 큰 거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로 붙여줄게요. 작은 사이즈로 여러 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감쪽 같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 마테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붙여줄게요. 이거 남은 것도 아까우니까 여기다 붙여줄까요? 그리고 이 초밥도 좀 가려주고 싶거든요. 아니면 이거? 마트에 붙여주려다가 그냥 이걸로 대체했어요. 아까 쓰다가 뜯겨가지고 애매해서 여기다가 붙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요일 마테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코를 좀 더 써볼게요. 이거 별 스티커로 해줄까봐요. 길어서 좀 잘라볼게요. 여기 초록색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숫자 스티커 붙일게요. 이걸로 해볼게요. 초록색. 여기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글씨 쓰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여기서 이제 그만 꾸며줘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일기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꾸며보도록 할게요. 어제 여기까지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고요. 추가로 고양이 스티커 좀 더 붙여줬어요. 다음 페이지 꾸며볼게요. 스티커는 이 귀여운 크리미 마을 스티커를 사용을 해줄 텐데 지금은 크리미 마을, 그러니까 크리미 빌리지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스티커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가지고 이틀치 닦고 해보려고요. 먼저 마테부터 고를게요. 떡메모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마테 붙일 공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요즘 잘 못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오랜만에 사용을 해볼까봐요. 이날은 제가 라벨기를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이미 많은데
그 마루마루 라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서 살까 말까 한참 이제 고민하는 그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제가 라벨기가 이미 2-3개가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사면은 진짜 오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참았는데 새로 마루팝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펀딩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라벨기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작은 사이즈 키티 라벨기는 요만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걔는 일본판이어가지고 한국어가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이제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휴대성 있는 애를 찾고 싶어가지고 결국엔 샀고,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기도 꾸며줬거든요. 그 뒤에도. 색깔은 핑크색이긴 한데 약간 딸기 우유 컬러 같은 색이어가지고 약간 보랏빛이 좀 더 드는 그런 색감이고, 이게 꾸미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컴팩트하고 이렇게 스티커까지 제 취향대로 꾸며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꾸도 간단한 메모를 붙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테스트 삼아서 넣어보고, 여기도 테스트 삼아서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도 넣어보고, 그래서 한 번씩 꾸며가지고 넣어보고 있어요. 이거를 밑에다가 깔아줄까봐요. 살짝 들어 올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라벨기가 브라더 라벨기 일본판 하나랑, 그 다음에 한국판 하나랑, 그리고 앱손 리라쿠마 라벨기가 있고요. 그리고 잘 쓰는 라벨기는 아닌데 페이지랑이라는 그 인쇄되는 라벨이 있어요. 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라벨 테이프랑은 살짝 다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4개가 제가 이제 소장 중이었고, 이제 마로파까지 구입을 해서 5개가 된 거죠. 약간 나에게 선물을 준 듯한 느낌으로 이 친구를 붙여볼까 봐요. 리본 달린 친구. 귀엽다. 그래서 제가 라벨기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지금 다꾸가 꽤 밀렸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제 여기 프리크마처럼 꾸며주고 싶어가지고 막 와글와글 했더니 솔직히 이렇게 엄청나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밸런스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귀여운데, 그거를 제가 계속 마음에 안 드니까 붙이고 붙여서 자꾸 조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칼선 없는 모조지 스티커인데 제가 다 칼집을 내줬어요. 이게 생각보다 큰 걸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거의 막 끝나가는 느낌? 지금 요일 날짜를 붙일 공간이 없어서 우선 그거 먼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날짜 붙일 거 가지고 왔고, 제가 요거를 진짜 잘 써요. 이 날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이지컷으로도 여기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사볼까 싶어요. 약간 이제 핑크핑크한 요런 이제 귀염한 친구들은 또 요것만 찾게 돼가지고 지금 뭔가 큰 게 너무 많이 꽉 차서 요걸로 붙여줄까 봐요. 뭔가 옛날에 그 고전틱한 그 느낌?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뽀짝한 느낌이 들었으면 싶어서, 아니면 이 아래 마트에 조금 붙여줄까요? 그리고 다시 붙여줄게요.
뭔가 좀 더 뽀짝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요거 뭔가 살짝 고정미를 더 넣어주기 위해서 붙여주고,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질게요. 여기에 숫자만 붙이면 끝날 것 같아요. 요거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하늘색으로 붙여볼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쨍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같은 작가님 마테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색깔을 좀 퍼뜨려 주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은 색감을 좀 뿌려주니까 이 마트 색깔이 완화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진짜 마무리였고요. 다음 페이지 꾸며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써줄 스티커는 슬로우 스토프 스티커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 스티커가 메인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어울릴 만한 마테 골라볼게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메모지. 이 우유가 좀 귀여워 보여가지고 이런 거에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것도 귀여울 것 같고. 우선 얘가 메인이라서 얘를 먼저 붙일까봐요. 귀여워. 이 해롱해롱하는 강아지? 이 친구가 메인이거든요. 이날 그 강아지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이런 해롱해롱한 친구를 붙여줬어요. 이걸로 붙여주고 키링을 달아볼게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닦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진짜 막막했는데 이거 별을 써줄까요? 아까 못 써준 거?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여기 날짜 붙여줄게요. 무난하게 회색으로 여기 해볼게요. 그리고 요일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닦고까지 끝냈고요. 귀여워. 그러면 꾸며본 거 몰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저번에 꾸몄던 양면 닦고 되게 초록초록하게 꾸며가지고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인베더 달링 스티커를 활용해서 꾸며준 닦고 페이지. 여기도 핑크색 컨셉으로 많이 꾸민 것 같긴 한데 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일기 채우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